다음 이제 세 번째는 컬럼 내 주입 방법. 이건 온컬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온컬럼 방법은 지금은 이제 뭐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미량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어, 이 방법에서는 이제 시료의 끓는 점 이상에서 분해되는 시료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컬럼이 있으면 컬럼 안까지 주사기가 시린지가 이렇게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에다가 안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그래서 이 컬럼이 굉장히 컬럼의 내경이 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경은 보통 0.25에서 0.3 밀리미터 정도인 것을 쓰고, 그리고 이 주사기 바늘도 주사기도 일반 그 GC 시린지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여기에 이 니들이 쇠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은 제가 예전에 써본 거는 관은 이 캐필러리 관으로 되어 있어요. 캐필러리 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컬럼에서도 보면은 초기 그 컬럼 온도를 굉장히 낮춰줘 가지고 이것을 응축을 시료가 들어오면은 얘를 응축을 시켜준다는 거죠. 응축을 시켜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컬럼 온도를 높여주면은 얘가 다시 기화가 돼 가지고 운반 기체에 의해 가지고 실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스플리트 리스, 온컬럼 이런 이제 온컬럼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 기체 시료를 주입을 할 때는 굉장히 시료의 양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농도가 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내가 액체 시료를 뭐 1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인서트 라이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이 인서트 라이너의 부피와 같이 뭐 보통은 뭐 한 0.5mm 정도 이렇게까지 기화가 돼 버리죠. 그런 이제 기체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피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 기체 시료, 뭐 담배 연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담배 연기 같은 경우 한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양이면은 그게 이제 분석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미량 분석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샘플 루프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HPLC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여기에 이제 샘플 루프, 시료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1ml짜리, 5ml짜리 이런 등등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시료를 충분한 양을 여기다가 주입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주사기로 주입을 해줄 수도 있고, 주사기는 양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 시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런 테들러 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료를 여기 테들러 백 같은 데다가 충분한 양을 채워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스틸링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줘서 이것이 여기 안에 샘플 루프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제 샘플 로딩 위치예요. 샘플 적재 위치고, 이렇게 시료가 들어갔으면은 샘플 루프 안에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료 주입 모드가 돼가지고 이동상, 즉 캐리어 가스가, 아까는 캐리어 가스가 직접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샘플 루프를 이렇게 통과해서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 앞에서 샘플 로딩, 시료 적재를 할 때 채워져 있던 이 샘플 루프 안에 채워져 있던 기체 시료들을 이 이동상이 밀고 들어가게 되겠죠. 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컬럼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이런 것이 이제 기체 시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헤드 스페이스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 주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입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이런 이제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것을 추출해내기가 굉장히 용매 추출법이나 이런 거로 추출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다가 시료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휘발성 물질들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 위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 이것을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헤드스페이스라고 하죠. 헤드스페이스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 물질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분석 물질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질들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예를 들어 30도씨에서 10분 동안 가열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취하게 만들어줘요. 주사기 바늘이 열리면서 취해가지고 이동상 기체에 실려가지고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이 헤드스페이스 주입 방법인데, 이 헤드스페이스 방법은 주로 이제 이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들을 분석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용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고체 같은 것도, 고체 덩어리도 이것도 가열을 해줘 가지고 분석 물질을 이 위로 헤드스페이스로 올려 보낸 다음에 주사기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끌어당겨서 컬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 퍼지 앤 트랩 방법인데요. 이 퍼지 앤 트랩 방법도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퍼지를 시료 중에 들어가 있는 분석 물질들을 퍼지를 시킨 다음에 퍼지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퍼지 시킨 다음에 그것을 트랩 장치에서 트랩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트랩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탈착을 시켜 가지고 GC로 내보내는 그러한 것이 이 펄지 앤 트랩 방법입니다. 하나의 그 펄지 앤 트랩 방법 유니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파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시료를 집어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액체 시료나 고체 시료를 이렇게 팀벌이 있는데 팀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 퍼지 가스를 이렇게 흘러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퍼지 가스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시료 안에 들어가 있던 휘발성 물질들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돼 가지고 여기 트랩 장치가 있는데 이 트랩에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퍼지를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게 트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해줘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동상 기체를 흘려줘 가지고 이게 열려 가지고 이동상 기체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트랩되어 있던 것이 분석 물질들이 탈착이 이루어져서 이게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펄지 앤 트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 주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오토 샘플러, 오토 인젝터 같은 이제 그런 장치인데, 이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시료가 한 100개 이상 있죠. 그러면은 얘를 자동적으로 얘가 팔이 있어가지고 가져갔다가 여기에 이제 이 안에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에서 우리가 일정량을 주입하게 해주는 이 오토 샘플러 장치가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일정량을 취해서 기기 안에다가 주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밤샘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야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실험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시료를
주사기로 취해 가지고 밤새면서 시료를 주입하고 분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특히 이제 G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시료가 녹아져 있는 이런 이제 바이알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여기에 뭐 에테르로 추출을 하면은 에테르 용액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온도들이 특히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실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주사기로 이 에테르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점성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쿨링 워터들을 이렇게 돌게 만들어줘요. 이 렉 안에. 그래서 이 이제 그 바이알 주변이 온도를 낮춰줘 가지고 시료를 잘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장치가 이 오토 샘플러입니다.